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스코틀랜드 독립주민투표 등 외부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 심리로 수급이 나빠지면서 장중 2020포인트까지 하락했었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이 축소되며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도 엇갈린 경제지표와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종현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증시에 미치는 영향 및 앞으로의 증시 전망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엔저 현상에 대해서 꼼꼼히 투자자라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 앞서가지고 전일 다우지수나 나스닥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혼조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인터넷 업종이나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43.63포인트 상승한 17,031.14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7% 하락한 4,518점 90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를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들 위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증시 또한 그렇게 연관져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고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이슈화됐던 엔저 현상이나 그리고 미국에서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두 부분이 지금 증시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엔화는 기축통화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저 현상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되게 가파르게 엔저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당 106엔 수준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일단 1차적으로 그런 부진한 일본의 경제 성장률하고 향후 부정적인 시장의 전망을 반영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그런 연준의 그런 조기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같이 달러와의 강세가 같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자축도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08년도 때 달러당 110엔까지만 갔었는데 지금 그거를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증시 시장에서는 그런 엔달러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정말 투자자라면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종별 등락 현황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그동안 금융주나 건설주, 경기 민감주 섹터 아니면은 정책 관련 섹터들로 많이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섬유의복이나 통신업, 그 다음에 의류 정밀, 그 다음에 운수 창고,
뭐 이런 섹터로 움직임을 나오는 거 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는 조금 조정을 받고, 그다음 뭐 경기 방어 성격이나 아니면은 수출 주도와 그 반비례 관계에 있는 그런 종목들 섹터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다음 차트가 아니고요. 다음 표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수출 경합도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수출로 먹고 나는, 거의 수출로 먹고 나는 나라라고 이렇게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수출 경합도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출 경합도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엔화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최근에 그 일본 그 일본 엔화 약세 재개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8월 이후에 이제 IT나 자동차주, 뭐 화학, 기계 대표주들이 지수 대비해 가지고 조금 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번 게 이제 그런 이제 뭐 엔화 약세, 국내 기업 이익에 미치는 그 주된 원인이 수출 경합도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된 건데요. 수출 경합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상관관계가 가면 갈수록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엔화의 그 엔저가 지속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뭐 피해 업종하고 그런 이제 수혜 업종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이제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런 업종별 그런 대일본 수출 경합도를 뽑아낸 표인데, 그 석유 제품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수송 기계, 철강 제품,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그 상위에 차지하는 부분은 뭐 그런 경기 민감 섹터인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뭐 석유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강 제품, 화학 제품, 그 다음에 뭐 IT 전자기기, 그 다음에 일반 기기,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런 섹터가 엔저가 지속될수록 피해가 또는 증시에 증시에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차 그 표를 보시면은요. 예, 다음 표 넘겨주시면은요. 그 다음 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런 다음 표 다음 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런 이제 상관관계, 그 원하고 이제 N 환율 및 이제 업종 영업 이익 간의 그 상관관계를 나타낸 거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이나 건설 보시면은 뭐 기계, 그 다음에 뭐 운송, 그 다음에 IT 이런 섹터가 그 0 대비해가지고 상관관계도 높죠. 0 대비해서 플러스 1까지 해가지고 이게 상관관계가 높다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0 대비해가지고 그런 0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 적은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나 미디어, 반도체, 에너지, 그 다음에 유틸리티, 뭐 소매 이런 섹터가 상관관계가 지금 적음을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러한 섹터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매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무슨 뭐 미디어 이런 sek터들이 지금 그동안 많이 못 갔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겼고, 그리고 엔저에 따른 뭐 수혜가 이제 기존 뭐 수출 주조도 모두 다 수혜가 예상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좀 증시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섹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잠깐 중요한 걸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넘겨주시면은 잠시만요. 그거 넘겨주시면은요, 보시면은 이제 그 원달러 엔 환율 해가지고 그런 철강, 뭐 자동차에 대한 그 업종 이익 간의 그 이제 상관관계를 이렇게 나타낸 표인데요. 거의 뭐 비례 가지고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원달러 엔 환율이 점점 그 보시면 표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다음 표를 보셔도 뭐 IT나 아니면 기계 업종 이런 거를 이렇게
다음 표를 보시면은 IT나 기기업종도 거의 그런 원달러 환율하고 비례해가지고 거의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수출 주도주는 당분간 엔달러가 엔달러가 안정세를 찾지 않는 이상은 계속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안 좋아지는 섹터는 자세히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좋아질 섹터가 어떤 거냐? 엔달러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 섹터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수출 경합도를 봤었는데요. 수출 비중이 낮은 업종 중 엔화 흐름하고 기업 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아까 전에 아까는 정해 방향이었죠. 근데 이번에 역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업종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업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역의 관계에 있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틸리티나 상사, 자본재, 미디어, 교육, 제약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소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유틸리 같은 경우, 아까 IT나 철강이나, 그 다음에, 그런 섹터들에 비해서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휘둘리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이시죠? 아까 전에는 거의 그 차트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거는, 엔달러, 원이나 소매 쪽 보시면은, 원달러나, 엔달러가 크게 요동을 쳐도, 보면 소매 업종의 영업이익은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가 않고 그냥 거의 유사하게 그냥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업종도, 약간의 그런,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긴 하지만, 약간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상사나 자본재 또한 아까 전에 그런 IT나 철강에 비해서 덜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미디어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수출 경합도가 낮은 이런 섹터들을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 그런 코스피 쪽에서 약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요, 코스닥에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런 개별 저가 종목들,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상한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한 10개 이상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점차, 그런 저가주 종목들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를 보는 투자자들이라고 하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엔저수의 유틸리티나 상사 자본, 그다음 미디어 교육, 제약, 그다음 소매 유통 이쪽 섹터를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그런 기존에 강했던 게임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을 절대 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그런 테마성을 보유하고 있는 저가, 전일 이렇게 상한가 갔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은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금일 장전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플러스 박종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이상로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어제부터 스튜디오에서 나오셨죠. 네. 네. 지난주 화요일에도 추석 연휴로 인해서 관심주가 없으셨습니다. 현재 전체 승률은 24승 18무 11패가 되셨는데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주철관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종목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철관, 말 그대로 관 파이프 라인을 만드는 회사겠죠. 그런 기업이고, 그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잠시만 딱 보면, 자, 이 사진이 뭐죠?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셨죠? 예, 자동차도, 파먹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싱크홀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싱크홀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인이 있죠. 이 원인을 보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빗물이나 아니면 물질들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땅 속에 공백이 크게 생기면서 지금 싱크홀이 크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 바로 상수도관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싱크홀의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뭐 부천, 그리고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광주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 몇 건씩 터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상수도관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상수도관에 대한 교체 수기가 상당히 지금 좀 돌아왔다라고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상수도관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어제도 좋은 모습 나타냈었고, 지금까지의 주가 추이를 보면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시면요. 2012년, 2013년, 2014년, 다시 한번 더 지금 신고가까지 올라왔다, 그죠? 올라오면서 우리가 뉴스거리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뉴스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 그죠? 지금 여기, 러시아에 대한 얘기가,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뭡니까?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가스관이었습니다. 자, 한국과 러시아 간의 가스관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그런 뉴스가 일어나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올라왔었죠. 자, 그리고 또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서 또 같이 보죠. 여전히 뭐 주철관이 봐요. 여기에서도 뭐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었지만 앞에 좀 조달철과의 또 562억 원의 규모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때는 뭐 관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싱크홀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더 만천에 퍼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인다면 바로 러시아와의 관계겠죠.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뭐 철도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관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금 좋은 분위기가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수도 관에 대한 교체 주기가 맞물린 부분이라면 주가 자체에서도 상당한 큰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2분기까지 실적을 본다면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출액 자체는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공기업과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까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수주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때요? 전에 있던 이런 거래량 큰 모습 자체를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다시 한번 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부터 이어져 하던 박스권 자체를 지금 2014년, 5년 만에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5,200원대에서 지금 4,850원 이 사이에 지금 가격적인 공백이 생겼습니다. 왜냐? 바로 갭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공백이 생겼죠. 이 자리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자, 어때요?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 자체는 이 가격권을 지켜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거의 10%대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싱크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상수도 간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자, 거기에 또다시 뭐 주먹구기식이라든지 아니면 임시 방편으로 한다면 또다시 그런 문제, 도시 전반적인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불어날 것이고, 그런 모습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가 부근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가격 밴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냥 보시면요. 자, 앞에 있던 음봉, 그리고 갭,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치 모양도 보이죠. 캔들과. 자,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정확하게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수급 바뀜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난 다음날 갑자기 또 기관이 크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자, 외국인은 들어오고 난 다음날 외국인은 크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과 지금 기관의 손바뀜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 주포가 있을 거고, 그 가격권을 뵀을 때, 지금 이 가격대, 하단에 5,400원대에서 5,300원대까지는 지지선으로 다시 한 번 더 활용될 수 있는 가격대다. 그러면 그 자리 자체가 우리는 지금 이제 손절권역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가격입니다. 그럼 이 자리 자체에서 우리가 오늘 공략을 한다면 오늘 당연히 또 시초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자,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그럼 목표가는 플러스 5%고 대신 손절가는 하단에 5,350원, 바로 손바뀜이 이루어진 구간 자체를 우리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국주철관, 이 종목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종목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총액은 1,120억 원 가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중을 크게 싣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 그죠? 그래서 비중 조절을 꼭 하시면서 거기에 시초가 매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한국주철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현재 이제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이제 2036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 565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이번 주 정도에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FOMC 회의도 있고 스코틀랜드 그 주민 독립 투표도 이번 주 안에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조금 장을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일단 그 2030선까지 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9월 그 장에선 한 2030선에서 2070선까지 이런 박스권 형태로 좀 그려 나가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경계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내수주라든지 실적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 코스닥의 경우는 좀 최근 들어서 좀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장에서 565선을 좀 지지받느냐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565선까지도 좀 지지받지 못하고 좀 이탈을 한다면은 아마 562선까지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9월 16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지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아까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박스권 형태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경계감이 좀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좀 시장 장세가 8월까지만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지만은 9월 들어서 추석 연휴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FOMC 회의라든지 스코틀랜드 그런 여러 가지 좀
좀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아직 9월장에서는 글쎄요, 좀 내수주 위주로 더 공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주의 경우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일단 선물지수의 경우 262선에서 시작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지수의 경우는 현재 좀 매물대 안에서 좀 강하게 좀 그 조정 장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짧게 본다면은 한 261선에서 265선까지 좀 박스권 형태를 좀 그려 나가는 흐름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2035선에서 좀 어제 좀 마감이 되었지만은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61선 부근에서 좀 재차 반등이 나와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선에서 2070선까지 이런 박스권 형태로 좀 그려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세워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60선에서 좀 재차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21선 부근까지는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지수는 2039선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현재 567선에서 좀 그 강보합권을 좀 형태를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21선 부근에서 좀 오늘장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환율 지수의 경우는 당분간은 한 1030원대 후반 정도에서 한 1040원대까지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 장세가 좀 연출될 것 같은데, 일단 FOMC 회의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이런 그 좁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33% 하락한 15,896.06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6,000원 상승한 120만 6천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 넘는 하락 출발입니다. 신한지주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삼성생명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과 삼성화재 역시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동서 모두 흐름 좋습니다.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CJ E&M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근원 의원님께서 현재 업종 분위기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어제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밀, 종이 목재, 뭐 화학, 보험, 건설, 증권, 의약품, 기계, 섬유의복, 운수장비 이런 업종들이 좀 포진이 상위에 되어 있고요. 다른 업종들이 좀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의료 정밀 같은 경우에는 DI, 우진, KC텍 이런 종목들 좀 올라가고 있고요. 종이 목재 쪽에서는 페이퍼 코리아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대형 포장이 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네요. 그리고 삼성펄프, 신대양제지, 함소롬데코, 동일제지, 모나리자, 한국제지, 한창제지, 무림페이퍼 이런 종목들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쪽은 뭐 페인트나 순수화학 섞여 있는 모습인데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동원시스템즈가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 한국화장품제조, 그리고 동남화성, 아모레퍼시픽, 대한유화, 코스맥스 BTI, 넥센타이어,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상승 상위권에 좀 포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을 말씀드렸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네요. 사망감유, 남광토건, 삼부토건, 코론글로벌, 경남기업, 한신공영, 현대산업, GS건설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대우건설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지능기업 같은 종목들도 오늘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제약주들, 의약품 업종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좀 좋게 나오네요. 파미세,
국제약품, 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오리엔트바이오, 유유제약, 부광약품, 유학양행, 현대약품, 동성제약, 일동제약, 삼진제약, 대웅제약, 동아에스틱 이런 종목들 좀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화재라든지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이런 종목들 좀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운수창고가 오늘 또 좀 플러스로 다른 업종보다 좀 강하게 나왔네요. 전일고속, CJ 대한통운, 그리고 한솔로지스틱스,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세방, 동방, 국보,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IT도 좀 플러스로 나오곤 있는데, 일단 IT 같은 경우에는 장중 흐름을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뭐 THN, 써니전자, TCN, 화이트론, 삼화전자, 경인전자, 넥솔론 이런 종목들 플러스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대형주보다는 역시나 중소형주의 전기전자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0.4%, 자화전자도 0.4%, LG전자도 0.4%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좀 살펴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 그리고 오락문화, 유통, 정보기기,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화학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기 지국이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1.6% 정도의 상승폭, 그리고 인포바인, 인포뱅크, 온세텔레콤, 한네트, 나이스전자, 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오락문화에는 에머스퍼시픽이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등에 업고 계속적인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5%의 상승폭을 좀 시작을 했고요. YG엔터, 그 다음에 초록뱀, 미디어플렉스, 사마네트웍스, 대원미디어가 어제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도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로 SM, 펜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파라다이스 키스트 모두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종인데,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PC 디렉트, PSNG, HAM, AD칩스, 리온쿠첸, 큐렉스, 동서, NRD, 팜셀바이오, 영인 프론티어,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이 좀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보기기 쪽은 오늘 GI블루, 아이리버, 세우테크 같은 종목들이 상승 이 폭이 다른 종목들보다 좀 크다라는 얘기 드리고, 이제 최근 또 관심이 있었던 게 이 게임주가 포진되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 쪽인데, 오늘은 이 플레이 위드 디지털 조선, 컴투스, KT뮤직 같은 종목들이 상승 폭이 다른 종목들보다 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요. 썬데이토주도 어제 상승폭을 이어나가고 있고, 소리바다, 조이맥스, 게임빌, 캔들미디어, 웹젠, 다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네요. 예, 일단은 뭐 장 초반에 외인과 기관 모두 양 시장에 조금 잠깐 이제 매수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어느덧 이제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인데, 일단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현재 좀 개인이 38억 원가량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하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는 각각 12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 21억 원가량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좀 장 초반에 좀 그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어느덧 좀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 보였는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이제 6억 원가량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억 원가량씩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경우는 현재 좀 개인만 473억 원가량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업종별로 본다면은 뭐 크게 이제 메인과 좀 기관이 서로가 이제 좀 반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의 경우는 뭐 이제 운수창고라든지 좀 제조업 중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었고요. 일단 제조업 지수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 30억 가량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약 10억 원 정도의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종의 경우는 좀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업종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14억 가량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만 18억 가량의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로 좀 일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본다면 일단 그 제조업과 그 건설업, 유통업종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각각 5억 원, 1억 원씩 가량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일반 제약업종에 조금 상당히 좀 요즘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제약업종의 경우는 좀 외국인이 3억 원 가량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 업종의 경우는 현재 기관만이 2억 원 가량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38원으로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와 같은 수준인 103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1037원까지 하락한 후에 소폭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37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미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했고요. 이를 반영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소폭의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9월 뉴욕 연방 제조업 지수는 크게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8월 산업 생산이 전월치와 예상치 대비 모두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이를 반영한 달러화는 엔화를 비롯해서 상품 통화와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외환시장의 주요 참가자들은 파운드화를 비롯해서 유럽계 통화들을 매도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화는 유럽계 통화들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 차별화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1036원과 1041원 80전 사이에서 움직였는데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사이의 격돌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장중 변동폭은 5원 20전이었습니다만 개장가와 같은 수준에서 종가를 기록함으로써 결국은 매수와 매도 세력이 서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어제 저녁 글로벌 달러가 유럽계 통화를 제외하고 약세를 보임으로써 오늘 달러원은 어제보다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호주 달러가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을 모두 소화하고 반등하고 있는 점 역시 달러원이 하락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35원 80전이 오늘의 1차 지지선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은 이번 주 두 가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9월 FOMC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금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과 관련된 주민투표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 중 수입 물가의 하락과 산업 생산의 부진은 미 연준이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겠고요.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와 강세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 연준의 FOMC 직후에는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와 관련해서는 주요 통화들의 양방향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운드화의 강세와 약세 모두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겠고요. 다른 위험 통화들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테크윈입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는 가입자 급증에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뮤즈먼트는 유증 철회 소식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또 신저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또 과거 항공기 제조업, 디지털 카메라 모듈, 반도체 부문 쪽을 중단했던 사례들을 볼 때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일본 업체들이 장악한 고속 칩 마운트 시장에서도 고전 중이다. 현재까지 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보안 솔루션 부분, 그러니까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과 이 시스템, 이 부분도 경쟁 심화에 따라서 수익성 약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산업별 환경 차별화된 경쟁력 요소, 이 위상 고려할 때 항공과 방산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도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이 주가가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수급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추세적으로도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너무 낙폭이 과했다. 어떤 이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노리고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좀 매매에 임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큰 반등이나 급반등이 나오긴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들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와는 반대로 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자 급증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뭐 견조하게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일단 SK 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 순증 규모가 8월에 6,000명,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가입자는 약 7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까지 좀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입자 순증 규모가 역대 최고 기록을 좀 달할 만큼 일단 가입자에 대한 기대감이 수익적인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중에 IPTV 가입자가 뭐 270만 명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관련 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 지난해 이 790억 정도였던 영업이익이 올해 1,000억대 중반으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이익 규모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주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는 돌파해야 될 자리들은 돌파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든든하게 받쳐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5,0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한 5,600원, 직전 고점이 5,790원인데 이 부분까지는 좀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JB 어뮤즈먼트인데요. 일단 유증을 좀 철회를 했네요. 사실 유증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카지노 리조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증을 좀 했었는데 일단 유상증자를 철회를 하면서 최근에 좀 급등이 또 오늘 또 나오는 모습인데 유증 철회가 어느 정도 좀 이 소식 이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이었죠. 규모도 컸고요. 지난 4월 차입금 상환, 미지급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던 이 170억 5천만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이 공시 이후에 급등을 보였는데요. 일단 뭐 이 소식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주가에는 기 반영이 됐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주가가 기 반영됐고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따라붙을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은 좀 입결을 해야 되는 날로 보여지고요. 매수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오늘 뉴스에서는 뭐 사는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건설입니다. 엔지니어링 매각이 확정사항이 아니다라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YG엔터테인먼트는 패션 브랜드 출시 호조에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J컨텐트리는 3분기 호실적 전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첫 번째 종목 동부건설의 경우 이제 엔지니어링 매각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 주가가 그동안에 좀 상당히 낙폭이 과대했는데 이가 현재로서 이제 강보합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한 1,350원대에서 좀 횡보세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매각 확정이 좀 되지가 않으면서 일단 당분간은 자금 확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좀 아직까지는 좀 차질이 빚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공시로서 이제 검토 중이라고만 좀 얘기가 나왔지 아직 확정되었다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가 좀 더 악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뭐 자금 확보에 당분간은 좀 차질을 빚어질 것이라 좀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좀 심리가 더욱더 좀 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1,350원대에서 좀 횡보세를 이어갈 것이고, 만약에 이제 전저점 부근이 한 그 1,005원까지 좀 이탈을 한다면은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좀 손절을 할 정말 최대 이제 손절을 할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뭐 아직 앞으로도 좀 어떤 소식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일단은 한 1,030원대에서 1,350원까지는 좀 당분간에 조금 박스권 형태를 그려가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일단 YG 엔터의 경우는 일단은 그 패션 브랜드 그 출시 호조로 인해서 조금 그 오늘 주가가 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모직과 이제 합작이라는 그 브랜드 노나곤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노나곤이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제 첫 출시 일에 좀 완판이 되었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졌고요. 일단 현재 좀 3%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 YG 엔터의 경우는 좀 당분간은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 워낙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일단 충분히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정 시에 좀 매수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뭐 한 단기적으로 본다면 55,000원 선까지는 뭐 충분히 쉽게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나곤이라는 그런 패션 브랜드가 이태리라든지 밀라노 이런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화권에도 팝업 스토어로 좀 진출을 할 것이라는 이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좀 성과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 엔터주의 경우는 가장 큰 리스크가 어쨌든가 이제 그 소속 가수들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좀 큰 리스크가 작용이 되었는데, 이런 신규 사업 확정으로 인해서 어떤 리스크가 조금씩 이제 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주가 강세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의 경우는 제이콘텐트리가 3분기 호실적 전망으로 인해서 오늘 좀 강하게 5%대 좀 강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분 이제 메가박스 극장이죠. 극장의 메가박스 지분 46.3%가량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극장의 매출로 인해서 상당히 3분기에 좀 호실적으로 좀 작용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단 극장 매출을 본다면은 충분히 성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간 좀 여가생활이라든지 문화산업이 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도 꾸준한 매출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극장뿐만 아니라 이제 JTBC라는 그런 회사 이제 계열사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JTBC의 이제 드라마 라인업 확대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직접적인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일유업입니다. 중국의 분유 수출을 재성장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이리버는 SK텔레콤과 웨어러블 협력 본격화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췌장암 치료제가 국내 허가가 났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뭐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분유 수출 부분이 정상 궤도로 좀 올라온다라는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오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모멘텀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눈을 돌리자라는 의견들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중국으로의 조제 분유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분유 업체의 수출 확대, 그래서 정체되었던 국내 시장에서의 돌파구를 중국 쪽에서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8월에 중국 이 조제 분유 수출액이 873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해서 83% 정도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7월에 비해서도 약 16% 정도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의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났고, 이 중국 정부의 수입 분유 통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인증 그리고 패키지 변경에 따라서 수출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7월부터 이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메일유업 평택공장, 남양유업의 세종공장, 롯데푸드를 중심으로 이 중국 쪽의 조제분유 수출이 정상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잠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회복이 된다면 이 상반기에 좀 못했던 것들을 하반기에 좀 몰아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이 좀 제시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국내에서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되고 있고, 또 최근에 어떤 웰빙 열풍으로 조제분유보다는 모유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에서 좀 힘들어졌는데, 중국 쪽은 그래도 한국 유제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프리미엄급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제분유 쪽에 어떤 한류 열풍이 좀 불고 있는데, 이 메일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매물대가 크죠. 이평저항도 좀 붙어 있고요. 그래서 38,000원을 좀 돌파를 해야 4만원대에 대한 트라이가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38,000원을 돌파를 못 시키면 다시 좀 박스권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34,500원에서 37,500원 정도의 박스권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8,000원을 돌파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 부분을 좀 바로미터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기술적으로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 SK텔레콤과 웨어러블 협력에 대한 본격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이리버가 피인수가 마무리된 지난달부터 SK텔레콤 실무진 쪽하고 만나서 이 사업화에 대한 협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련된 제품이 1차로 상품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갤럭시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굉장히 좀 포커스들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SK텔레콤하고 아이리버 같은 경우 협업을 하면서 일단 아이리버 쪽에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더라도 5,000원을 안 깨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 초반대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7,000원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느냐 못 가느냐로 기준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종목은 젠백스인데, 사실 젠백스는 지금 참 개인 투자자분들의 애증의 종목이죠.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과 관련된 이슈, 일단 췌장암 치료제 국내 허가가 좀 되면서 어제 좀 이슈가 좀 됐고 거래량하고 좀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막판까지 지키지 못했던 점, 이 부분이 참 아쉽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회사 측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전처가 15회 카엘젠백스가 개발한 신약인 췌장암 백신, 이 디아백스주라고 하는데요. 코드명으로는 GV100입니다. 1001입니다. 이 췌장암 치료제 신약으로 허가를 한다고 좀 이 식약처에서 나왔고요. 이번에 허가된 라이백스주 같은 경우에 세계 최초의 췌장암 치료 백신, 펩타이드가 주성분, 그리고 카엘젠백스가 유럽에서 임상을 마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된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슈는 좀 나올 만한 약인데 어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 췌장암 환자의 자기 면역을 극대화시켜서 암세포를 자동적으로 파괴하고 기존 화학치료제와 병용할 시에 이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신개념 항암 치료제인데, 일단 어제 반영될 만큼은 좀 반영됐다. 그래서 어제 좀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주가는 23,000원에서 26,000원대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26,000원대 굉장히 좀 큰 매물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져서 지속적으로 매물을 좀 소화시키지 않으면 당분간은 조금 더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평양 물산입니다. OEM 사업 수익 개선 기대감에 반등하고 있고요. 종근당은 순환기용 치료제 성장 기대감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텍은 아이폰 6 돌풍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실까요? 네, 태평양 물산은 일단 OEM 사업의 그런 그 기대감을 인해서 오늘 좀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태평양 물산은 이제 주요 사업으로 이제 의무 사업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의무 사업에 이제 작년에 좀 호황기를 누렸지만은 올해
연에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이를 대체할 만한 사업들이 바로 OEM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태평양 물산 말고도 이제 영업무역 같은 이런 OEM 관련 업체들이 좀 주가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OEM 관련 사업들이 좀 최대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다면 당분간 이제 주가 상승세를 조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부진한 사업분을 좀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함께 좀 개선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정도에는 OEM 사업 위주로 좀 거의 다 좀 성수기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짧게 이제 대응한다면은 한 6,100원까지는 좀 충분하게 도달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일단 뭐 OEM 사업의 경우는 당분간은 앞으로도 이제 원환율의 좀 변동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태평양 물산 말고도 전반적인 OEM 관련 업체들이 주가 강세를 좀 이어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종근당인데 종근당이 오늘 4%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순환기용 치료제 성장 기대감으로 해서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는 좀 성수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정도에는 좀 제약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종근당의 경우는 그래도 제약업종에서 좀 그래도 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제 보유하실 분들이라면은 한 77,500원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자체 의약품을 좀 그 선진국으로 좀 진출하겠다는 이런 소식도 가끔씩 이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다면은 상당히 좀 프리미엄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어서 일단 뭐 단기적인 것보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의 경우는 이제 14.71%가량 현재 좀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유를 본다면 아이폰 6에 대한 이제 돌풍으로 인해서 좀 그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예전과 다르게 좀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술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그 아모텍의 경우는 일단 그 전자결제조 이제 관련 종목인데 그러니까 애플의 그 아이폰 6가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 이제 애플페이를 조금 넣었다는 이런 소식을 해서 좀 확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C의 그 기술의 경우는 뭐 애플뿐만 아니라 이게 삼성전자든지 여러 이제 휴대폰 업체들이 좀 가지고 있는 좀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다면은 상당히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아모텍의 경우는 상당히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한 121선 부근까지 좀 조정이 나온 후에 좀 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원랜드입니다. 레저세 도입 불발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컴투스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서머너즈워가 지역을 확장한다고 하죠. 썬데이토즈도 나흘째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라인을 타고 해외 진출한다고 하네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카지노 업체들이 좀 조정이 나왔던 게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서 이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매기는 레저세 신설 이 부분이었는데 부처 간 합의 과정에서 일단 제외가 됐고요. 일단 이 레저세 도입이 불발된 것들은 이 카지노 업체들에게는 호재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주가에는 그렇게 큰 반영은 없다.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는 뭐 실적이나 향후의 어떤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부분들은 좀 유심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저세 이슈보다는 개별적인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움직임, 수급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는데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을 좀 보면 34,000원이 좀 저점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4,000원을 깨지는 않았고 고점은 36,000원입니다. 그래서 34,000원, 36,000원에 박스를 좀 그려보시면 뭐 지금 수준에서는 뭐 크게 일단은 단기적인 뭐 매력은 높진 않다. 이런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36,000원, 37,000원을 뚫어내면 새로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단 레저세 폐지는 아직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죠. 레저세가 이제 아직 논의가 안 된다는 부분들은 역시나 이 카지노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컴투스가 오늘은 또 반등이 좀 나오네요. 오늘은 약 5% 가까운 상승세인데 저가 매수 그리고 이 서머너즈워의 지역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두 가지인데 서머너즈워의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확장 그러니까
이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에 공급하던 나라들 외에도 공급을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또 한 번 반등을 좀 모색하려는 모습인데, 이제 중요한 게 12만 원이 이 저점으로 좀 작용을 했거든요. 그럼 12만 원에서 이제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14만 원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14만 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만 원인데 14만 원, 15만 원대를 돌파를 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가격대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좀 트레이딩을 하시고, 뭐 오늘 뭐 따라붙어서 사는 거는 뭐 크게 뭐 재미도 없고 매력도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썬데이토즈인데요. 썬데이토즈는 일단 뭐 라인과의 어떤 이 기대감, 이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애니팡 시리즈의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 썬데이토즈가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모았고요. 연내 해외에서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출시가 된다면 이 캐주얼 게임의 인기가 높은 태국, 그리고 대만 쪽에 먼저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하고 대만 쪽을 먼저 공략을 하게 되면 일단 뭐 긍정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가입자 5억 명 라인, 그리고 아시아에서 2억 명 정도의 사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이게 깔리게 되면 15년, 16년에는 최소 6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먼 얘기이긴 하지만 충분히 기대감은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고, 이제 2만 원이 직전 고점인데 2만 원 돌파가 되느냐, 이 부분하고 지금 가격대에서의 어떤 이 매물대 소화가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뚫어내면 2만 2천 원에 대한 이 가격 드라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좀 돌파 기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은 국내 증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용훈 팀장님입니다. 18일 슈퍼 목요일을 앞두고 극심한 눈치 보기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낙폭 과대주 기술적 반등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은 대리님입니다. 코스피 과도한 조정, 하락 시에는 주식을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8일 슈퍼 목요일을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우선 뭐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재료들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뚜렷한 좀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힘들 것으로 그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번 주도 좀 지루한 그러한 좀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좀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투자자분들께서 충분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승을 위한 어느 정도 좀 선 조정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이 그러한 좀 유효한 국면이다라고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좀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라면 연말로 이제 다가올수록 이제 배당주로 어느 정도 투자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정책이 이제 배당 성향을 상향하는 쪽으로 정책을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은행금리보다 이제 높은 그런 좀 배당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이익 기반이 갖춰지는 그런 좀 종목군들로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LTRO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이벤트가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국면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LTRO 자금 이제 가동으로 인해서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전고점 한 2,200포인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시장이 이제 조정 시마다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그러한 좀 전략을 취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을 내려오는 시간 역전의 멘토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2040포인트 선을 안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2040포인트 선,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이 지금 급격히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570선 금방 회복을 했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제가 계속 방송에서 나와서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군 쥐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세가 뭐 5%, 3%, 2%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신세가 추세적 상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베어마켓에 대한 근거가 약하고 불마켓에 대한 근거가 좀 강하다는 얘기도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드디어 이제 문화 콘텐츠 쪽에 대한 업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소리바다 금일도 조금 강하게 오르면서 이제 4,000원대 이상의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로엔, 뭐 KT 뮤직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신고가 패턴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J 콘텐츠가 오늘 한 6%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급등이 좀 나왔죠. 갭 상승을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십시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상승 가닥을 만들어 나가는 어느 시장이 조금 더 강하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해요. 코스닥을 빼면서 자, 코스피를 올린다 그러면 이건 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스닥을 빼면서 코스피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양시장을 동반 상승 쪽에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 패턴이에요.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요. 거래대금이 없는 이유 분명히 극명히 나오죠, 그죠? 지금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즉 명확한 경기 부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세수 확보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의미가 강해지면서 과연 진짜 부자 감세가 지금 부자 감세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자, 뭐 어제 전일 신문에 보니까요. 소나타를 타는 흡연자 같은 경우에 내년에 세금 포함해서 세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만 원이 1인당 70만 원이 더 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서민의 허리를 졸라매서 결국은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 여전히 상승 가닥 속으로 잡아가야 되는데 그 잡아가는 곳 쪽에서 주도주고는 분명히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물 인터넷 시장 중에 지금 오이솔루션 즉 통신 장비 관련 쪽하고 지금 S넷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시장은 올라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 좋은 종목군 지고 가라고 했던 어버반도체도 지금 계속 상승을 이루면서 지금 거의 8,000원대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간다 확 간다 시장이에요. 근데 자, 오늘 간다 확 간다는 조금 이미 가고 있는 걸 잡아봤습니다. 자, 문화 콘텐츠 산업이에요. 자, 뭐 저번에도 문화 콘텐츠 산업을 얘기했는데 또냐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정책적 지원이 나온 게 있죠. 그죠?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육성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육성법이 나왔죠. 그죠? 애니메이션 육성법이 나왔는데 이 애니메이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버, 손오공, 오로라, 대원미디어 이렇게 있죠. 그죠? 손오공, 오로라 다 있습니다. 그죠? 삼장법사는 없네요. 그죠? 자, 손오공, 오로라가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대원미디어는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 점도 이 애니메이션 육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애니메이션을 실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이 일어나면서 지금 정책적 호재와 더불어졌고, 그러면 두 가지의 모멘텀이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하겠죠. 거기다가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기대감, 즉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애니메이션 창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부여가 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떤 성공을 가져올 것이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거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캐릭터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진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은요, 방송 콘텐츠 제작 비용 중에 굉장히 급격하게 작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라도, 즉 규제적 차원에서라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더 호재거리가 되겠죠. 애니메이션을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약간의 움직임들을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레드로버의 뭐 땅콩 도둑들이라든가 너짭 그 얘기들, 그죠? 그 다음에 꼬마 버스 타요, 그죠? 예, 저희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는 타요버스. 자, 시내에 가보시면 타요버스가 간간히 보입니다. 그죠? 이런 캐릭터 산업들, 그리고 이런 문화 정책 산업들이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캐릭터 산업은 무형의 산업으로 보였습니다. 그죠? 형태가 없는,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는 무형의 산업을 보이는데, 이제는 뽀로로를 기점으로 출발했어요. 그죠? 뽀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뽀로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캐릭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자, 이 캐릭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매출 창출을 가져올 수 있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공통된 의견이죠.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을 뭐 나이 들어서 애니메이션 보기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애니메이션을 잘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총천연색이죠. 그죠? 색깔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색깔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왔다 갔다. 파란색 옷에 빨간색, 노란색 모자를 쓰고, 빨간색 뿔테 안경을 쓰고, 이 참, 굉장히 총천연색의 다양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총천연 색깔의 애니메이션이죠. 그런 것들이 TV에 방영이 되면서,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은 좋아하고 다른 나라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애니메이션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굉장히 인기 끌었던 영화가 있었죠. 그죠? 바로 레디고, 그죠? 겨울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이 겨울왕국을 최근에 제가 우리 아이랑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왕국을 보니까 자, 이 캐릭터 산업, 즉 어떤 동물을 캐릭터하는 건 쉽지만 사람을 캐릭터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이 겨울왕국에 대한 인기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이지. 지금 DVD 쪽에서도 지속적인 판매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겨울왕국에 대한 소재가 많이 TV에 간간히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코스프레죠, 그죠? 겨울왕국 코스프레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가 이제 진짜 유형의 가치에서 큰 돈이 되는, 무형의 가치에서 큰 돈이 되는 유형의 가치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성이 있죠. 그리고 효용 가치성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고,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 보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세 가지 정책을 말했습니다. 여의주였습니다, 그죠? 여성 복지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보통 육아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죠? 의료, 주택이었는데 이 여성 보육 정책, 이걸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그 정책적인 호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참고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 여러분들, 좀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들을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강연에 있습니다. 토요일이죠, 그죠? 바로,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강남의 동부금융센터입니다. 그쪽에서 강연을 하는데, 정예사단, 저 예병군하고 정재원 멘토가 같이 나갑니다. 여러분들께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업종들을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문의 많이 하셔서 많이들 와주시면 저희가 더 알차고 재밌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4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덕분에 더 상승폭을 키워서 570선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